접신소녀와 계룡산도사, 무속의 세계에 관하여 제6편 깊은 상처. 대학 강의 이후 은정의 명성이 서서히 퍼져나갔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더 다양해졌다. 그 중에는 유독 어려운 사례들도 있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연꽃 끝땅에 중년 여성이 찾아왔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온몸에서 깊은 절망이 느껴졌다. 걸음걸이조차 무겁고 힘이 없었다.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도 작고 떨렸다. 은정은 그녀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여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 손을 꼭 쥐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은정은 기다렸다. 청어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장 선생이 조언해준 대로 억지로 말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 주었다. 10분쯤 지났을 때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들이 자살했어요.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살. 그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을까? 언제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석 달 전이에요. 여성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다. 25살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었는데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괜찮다고? 시간이 약이라고? 모든 위로의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냥 함께 앉아 있었다. 함께 울었다. 한참 후에 여성이 계속 말했다. 취업이 안 되니까 우울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곧 좋은 곳 들어갈 거라고 격려했는데 마지막 날도 평소처럼 엄마 다녀올게 하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는 줄 몰랐죠. 여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관심 가져줬어야 했는데, 자책하지 마세요. 은정이 처음으로 말했다. 어머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눈치챘어야 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여성은 계속해서 자신을 탓했다. 은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깊은 상처 앞에서는 모든 상담 기법이 무력해 보였다. 그때 장 선생의 말이 떠올랐다. 고통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라.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여성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 순간 여성이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은정도 함께 울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함께 울었다. 말은 없었지만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 여성이 말했다. 이상해요. 석 달 동안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는데. 왜요? 가족들이 이제 그만 추스르라고 하더라고요. 죽은 아이도 편히 쉬지 못한다고. 은정은 화가 났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혼자서만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아무도 없을 때. 지금은 마음껏 우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오랜만에. 진짜로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이 끝난 후 은정은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자신이 뭘 해줄 수 있었나? 그냥 함께 운 것밖에 없었다.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털어놓았다. 할머니, 저 정말 무력해요. 그 어머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해준 게 얼마나 큰지 모르니? 뭘 해드렸다고요? 그냥 함께 운 것밖에. 할머니가 은정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선물이야.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게 되는 거야. 하지만 아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 슬픔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야. 며칠 후 은정은 장 선생을 찾아갔다. 아직도 그 어머님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장 선생님, 정말 어려운 사례가 있었어요. 은정은 자살한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그런 깊은 상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장경보가 차를 우리며 생각에 잠겼다. 인도 철학에서는 그런 고통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요? 두카디우케이케이하. 생로병사의 고통이죠. 피할 수 없는 인간 조건의 일부예요. 그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한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장경보가 계속 설명했다. 서양적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고통을 없애려고 하죠. 하지만 동양적 사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고통을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여요.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어머님도? 아들의 죽음이라는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죠. 장경보의 말에 은정은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 그런데 장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15억 빚으로 모든 걸 잃었을 때가 그랬어요.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했어요. 해결하려는 것 자체를 포기했죠. 장경보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빚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빚에 짓눌리지는 않게 됐어요. 그게 바로 동양적 수용이군요. 맞아요.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은정은 그 어머님께도 이런 관점을 전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다. 일주일 후 그 여성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표정이었다. 지난번에 정말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울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은정이 안도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좋았던 기억들. 여성은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학교 입학식 날, 대학 합격 발표 날. 말하는 동안 여성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 아이가 정말 착했어요. 제가 아플 때면 항상 걱정해주고,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그리운 눈물이었다. 어머님, 아드님이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럴까요? 당연해요.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어머님, 그때 어머님도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상담을 계속하면서 은정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봤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만약 아드님이 지금 어머님을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성이 한참 생각했다. 아마,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말을 믿으세요? 믿고 싶어요. 정말 믿고 싶어요.
몇 번의 상담을 거치면서 여성에게 변화가 나타났다. 여전히 슬프지만 자책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요즘 그 아이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요? 그 아이가 얼마나 좋은 친구들을 뒀는지 알게 됐어요. 모두 그 아이를 좋아했더라고요. 아드님이 좋은 사람이었나 보네요. 네,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를 키웠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자책보다는 자랑스러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어머니들 모임에도 나가보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받은 위로를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날 저녁, 은정은 연천봉에서 장 선생과 청어 노인을 만났다. 오늘 어떤 깨달음이 있었느냐? 청어 노인이 물었다.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다. 고통은 인간의 조건이다. 없앨 수 없다. 하지만 혼자 겪을 필요는 없다. 노인이 인절미를 나누어 주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고통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무슨 의미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해준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 장경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사업 실패한 사람들과 만나면 금세 통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 청어 노인이 말했다. 고통을 미화하지 마라. 고통은 고통이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고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배우는 것이다.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연민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 은정은 깊이 공감했다. 오늘 그 어머님과의 상담에서 바로 그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겸손함도 배운다. 겸손함이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며칠 후 그 여성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이제 정기 상담은 끝내려고 해요.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아직도 슬프지만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여성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어머니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정말요? 네, 제가 받은 위로를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요. 은정은 감동했다. 고통받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된 것이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요. 함께 있어 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여성이 떠난 후 은정은 깊은 성취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무력감만 느꼈었는데 결국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다. 할머니가 다가왔다. 잘했다. 그분 표정이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더라. 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니?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걸요. 그리고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할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진짜 무당이 됐구나. 무당이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무당이야. 은정은 자신이 한 걸음 더 성장했음을 느꼈다. 어려운 사례를 통해서 더 깊은 지혜를 얻었다.